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최저시급 그리고 자영업자 실태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3년 만에 몇 프로가 부도나고 있는지,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실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통계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최저시급과 연관관계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시급이 7,530원 확정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갑자기 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겠다 이거죠. 3조 정도 풀어가지고, 뭐 3조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안 그러겠습니까? 3조 정도 풀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 이거예요.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이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당연히 알바를 뛰고 있는 분들 영향을 받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또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사는 길을 찾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정말 그거는 힘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올라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 내년에 또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려가지고 10,0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으로 보존한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또 내년에도 세금 보존, 또 보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국민들 분야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들어주려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올려주거나 더 주거나 풀어주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금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미국이나 영국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오는 것도 아니라면 결국은 세금에서 나간다 이거죠. 국가에서 세금을 모으고 거둬 가지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보존 정책도 할 수도 있고, 또 국방을 위해서 정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저기 뚝뚝 메워주는 정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럼 결국은 모든 국민들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더 내든 뭐를 내든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해주는 거는 우선 보기는 좋지만 뒤에 가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로자가 임금을 많이 받는 거는 너무 좋지만은 기업들이 또 같이 살면서 할 때 그것을 비신하지, 기업이 위축되고 사기가 떨어지고 기업할 분위기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악순환이 일어나죠. 직장이 줄어버리는 거죠. 직장 줄면은 올린 거 의미 없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어려워도 어떻게 하든지 파일을 동시에 키우는 그런 묘안을 찾아내야 되고, 그걸 보고 대안이다 그렇게 말하죠. 대안을 찾으려니까 어렵지. 그냥 여기저기 주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 있어요. 그리고 신고리 오르고기 그 발전소 정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보면 그렇죠. 7월 14일 한국원자력 이사회가 이제 오전 9시쯤 경주 보문단지 스위트 호텔에서 30분 만에 기습적으로 신고리 원전 565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합니다. 그 전날 13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려다가 노동조합이나 지역주민 반발로 이제 무산이 되니까 회의 장소를 살짝 옮겨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한수원 이사에서 왜 이렇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어떤 법의 근거에서 했을까요? 먼저 결론을 몇 가지 내려놓고 왜 그런가, 그건 천천히 풀어볼까 합니다. 원전을 중단해 가려면은 현재 가장 안전한 기술로 설계된 565기는
30% 정도 진척이 됐으니까 그냥 건설하고 줄여나간다면 과거에 건설한 1세대, 2세대 원전을 천천히 폐기해 가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다, 태양광 이런 거죠. 이것이 또 확충에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전력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직은 대처 자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천천히 이제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원전이 위험하다 하지만은 진짜 문제가 또 어디 있냐. 우리나라 원전보다는 바로 옆나라 중국의 원전입니다. 산동반도에 수십 기를 짓고 있다. 지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편서풍을 타게 되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원전 이것만 가지고 난리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설계에서 건설까지 할 수 있는 나라 몇 개 없어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원전은 지금 탈원전으로 간 것 같지만은 그건 마음속의 염원이고 실제로는 원전을 더 짓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600조에 이른다 그러죠. 한국이 그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원자력은 뭐 위험하니까 줄여가니 뭐니 해도 결국은 더욱 안전한 원자로를 건설해가는 방향으로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핵융합 발전이 성공하면 거기로 넘어가더라도, 그럼 그전에는 어떤 안전한 원전을 건설하느냐, 지금 대형보다도 소형으로 해가지고 정말 폭발의 위험이 없고 재해의 위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원전, 이런 원전을 연구하면 결국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형화 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핵을 이용한 그런 발전시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오는 그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난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저 러시아 LNG 이런 거 위험합니다. 러시아 조금 자기 나라에 마음에 안 들면은 대폭 막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안 되면 잠궈버리는 나라예요. 밸브 잠가버립니다. 그 한두 나라에 잠근 게 아니에요. 과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몇 개 나라를 잠궜는지. 근데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러시아 가스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가스관이 북한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 이것을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연구하다가 차일피일 그냥 거기서 스톱이 됐는데, 그 러시아 가스관이 중국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산동반도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스관을 서해를 거쳐서 산동반도와 연결하게 되면은 러시아 가스가 안전하게 한국으로 도착하고 또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장점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선박으로 LNG를 실어오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변화, 이 에너지는 무조건 다변화 해야 되거든요. 뭐 미국에서 들여오고 어디서 들여오고 골고루 다변화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싸다고 해서 몽땅 거기에서 들여오고 이제 이런 건 위험하지, 에너지 안보상. 그래서 약간 비싸고 해도 그래도 그 안에서라도 최저 가격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들여오는 거, 이제 분산은 좋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산이 가스관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오면서 싸다고 해서 거기에 의존도가 높아져 버린다든 이러면은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는 분산하고 안보 위협을 떨어뜨리고 가격을 좀 싸게 하고 이제 이런 노력은 긍정적이지 않냐, 이렇게도 보긴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원자력도 살려가야 된다. 안전한 원자력으로 LNG에 다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LNG 단가 비쌉니다. 생산 단가가 비싸요. 그렇다면 전력은 전기세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LNG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국민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겠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원전은 그래도 안전한 원전이다. 안전한 원전. 저 다른 나라의 그 오래된 1세대 원전하고 다르고, 또 옆 일본의 원전보다도 더 안전하게 건설된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원자로보다도 더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급속하게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이런 것은 나중에 부작용이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신고리 565기를 영구 중단한다 하면은 이미 집행이 돼가지고 해소할 수 없는 공사비가 1조 5,693억 원 있고, 계약 해지를 하면 또 손해배상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9,912억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2조 5,605억 원이 직접 피해가 이제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제 지역 경제나 이런 데도 이제 굉장히 피해가 있는데, 이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업이 있고 근로자가 있다, 이거죠. 그 피해가 크다는 거죠. 어루고기 건설 관련 계약을 맺은 업체 수만 이제 512곳인데 거기 해당 인력이 29,100명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12조 6천억 원에 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도도 나옵니다. 12조 6천억 원의 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온다는 것이죠. 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했고 그 공사 진척이 30%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사회란 이름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럼 그 이사회는 어느 선의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현재는 이제 일시 중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단이 되면 어떤 여파가 있겠습니까? 일단 세워서 가동하려면 10년의 더 시간이 걸립니다. 결정부터 부지 확보, 그리고 또 건설, 이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립니다. 그러한데 이런 게 한번 중지되고 그러면 다시 세우려면 큰 문제가 생기죠. LNG로 이제 이 부분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전기세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현재보다 전기세가 좀 올라갑니다. 그럼 가정만 올라갑니까? 직장이고 빌딩이고 다 전기세에 영향 받습니다. 종교시설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기업, 공장 어디 전기 안 쓰는 곳 있습니까? 심지어는 농사 짓는 곳에도 전기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채소 가꾸는 것까지. 그러면은 모든 상품이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전기세 말고도. 그런데 지금 석유값 쌉니다. 가스값 쌉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또 폭등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나무 손에 들려 있으니까. 또 저 멀리서 있으니까. 전쟁이 나고 어떤 사태가 나면은 얼마 또 폭등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지금보다 전기세가 몇 배로 오른다 할 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까? 돼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중에 막 말썽이 나면은 세금으로 다 메꿔줘야 될까요? 그럼 그 세금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문제 있죠.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했다. 또 얼마 전에 한번 올렸습니다만은 독일은 현재 201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자력 에너지 7.8%밖에 안 돼요. 7.8%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는 37.5%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독일이 석유로 32.8% 발전을 합니다. 천연가스 21.3%.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기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우리나라 가정 기준 해가지고 3.8배 낸다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전기세 3.8배 낸다면 여러분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25년간 계속 토론과 토론을 하고 국민들이 합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줄여왔다 이거지요. 원자력 에너지를 줄여오고 다른 걸 확충해오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정말로 안 쓴다면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독일 국민처럼 감수할 수 있겠냐? 여러분 할 수 있겠다 봅니까? 할 수 없다면 또 세금으로 떼어준다.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은 에너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존과 깊이 연관돼 있다. 왜냐? 우리나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혹시 갑자기 전기 에너지 이런 게 부족해질 때는 구워올 나라가 없다는 거죠. 유럽처럼 서로 나라끼리 송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워올 데가 없어요. 또 멀리서 사와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도 이 땅에서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건 원자력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오래된 조금 불안한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해 가고 신규는 지어야 된다. 더구나 30% 진척됐으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신재생 에너지도 좀 개발하고 태양광 같은 거 그리고 다른 거 또 분산도 하고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해 나가면서 해야지 갑자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더구나 LNG 가스 같은 거 나무나라에 가지고 오는데 나무손에 콕 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할 수만 있다면 100% 에너지만큼은 한국 국내 생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외국의 영향을 받고 코가 끼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비정규직 문제고 뭐고 모든 부분 다 원한 대로 여기저기 해줘야 되고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우선 다 좋겠고 그렇지만은 왜 그걸 못합니까? 이쪽 저쪽 모두를 만족시키고 같이 커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비정규직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근본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기업이 여기 한국에 많이 투자하고 직장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구인 활발하고 그러면 자연히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고 또 모든 근로자들 수입이 늘어나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해결 안 돼 가지고 기업이 자꾸 떠나고 기업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하면은 수 없는 방법을 써도 나중에 큰 부작용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기업이 떠날 수밖에 없냐? 이 부분을 살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완화하든 강성노조가 있어 그렇다면 또 그런 부분에 법을 보완한다든지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기업의 투자를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했습니까? 제조업이 빠져나가고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죠. 국민 전체 서민들 수익이 준다 이 말이에요. 직장이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나라도 제조업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국도 바로 그래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특히나 한국은. 그리고 나라 경제가 흔들리거나 물가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가장 힘들고 영향을 받는 층이 바로 서민층이죠. 서민층은 생활 자체가 아슬아슬해요. 여차하면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빚지고. 이래서 서민인데요. 그 서민층은 어떤 경우도 제1착으로 흔들립니다. 그럼 부자층은 괜찮을까요? 부자층도 흔들리죠. 그렇지만 부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까딱이 없어요. 오히려 흔들려 가지고 서민들이 빚을 내고 아니면은 있는 집을 팔고 땅을 팔면은 부자들은 돈을 더 벌어요. 왜 벌겠습니까? 겁 막 거저 사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제가 또 조금 좋아지면 그 전부 땅값 집값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는데 서민들은 살 길이 없다는 거죠. 한번 그런 사태 겪을 때마다 거덜이 나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든 뭐하든 서민들은 그렇게 어려워집니다. 국가 정책이 조금만 삐끗해가지고 잘못해도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서민층이라는 것이죠. 우선 이면은 바로 편서풍을 타게 되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원전 이것만 가지고 난리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설계에서 건설까지 할 수 있는 나라 몇 개 없어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원전은 지금 탈원전으로 간 것 같지만은 그건 마음속의 염원이고 실제로는 원전을 더 짓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600조에 이른다 그러죠. 한국이 그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원자력은 뭐 위험하니까 줄여가니 뭐니 해도 결국은 더욱 안전한 원자로를 건설해가는 방향으로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핵융합 발전이 성공하면 거기로 넘어가더라도 그럼 그전에는 어떤 안전한 원전을 건설하느냐, 지금 대형보다도 소형으로 해가지고 정말 폭발의 위험이 없고 재해의 위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원전, 이런 원전을 연구하면 결국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형화 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핵을 이용한 그런 발전시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오는 그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난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저 러시아 LNG 이런 거 위험합니다. 러시아 조금 자기 나라에 마음에 안 들면은 대폭 막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안 되면 잠궈버리는 나라예요. 밸브 잠가버립니다. 그 한두 나라에 잠근 게 아니에요. 과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몇 개 나라를 잠궜는지. 근데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러시아 가스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가스관이 북한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 이것을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연구하다가 차일피일 그냥 거기서 스톱이 됐는데, 그 러시아 가스관이 중국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산동반도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스관을 서해를 거쳐서 산동반도와 연결하게 되면은 러시아 가스가 안전하게 한국으로 도착하고 또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장점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선박으로 LNG를 이렇게도 보긴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원자력도 살려가야 된다. 안전한 원자력으로 LNG에 다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LNG 단가 비쌉니다. 생산 단가가 비싸요. 그렇다면은 전력은 전기세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LNG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은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국민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겠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원전은 그래도 안전한 원전이다. 안전한 원전. 저 다른 나라의 그 오래된 1세대 원전하고 다르고 또 옆 일본의 원전보다도 더 안전하게 건설된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원자로보다도 더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급속하게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이런 것은 나중에 부작용이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신고리 565기를 영구 중단한다 하면은 이미 집행이 돼가지고 해소할 수 없는 공사비가 1조 5,693억 원 있고, 계약 해지를 하면 또 손해배상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9,912억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2조 5,605억 원이 직접 피해가 이제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제 지역 경제나 이런 데도 이제 굉장히 피해가 있는데, 이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업이 있고 근로자가 있다 이거죠. 그 피해가 크다는 거죠. 어루고기 건설 관련 계약을 맺은 업체 수만 이제 512곳인데 거기 해당 인력이 29,100명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12조 6천억 원에 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도도 나옵니다. 12조 6천억 원의 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온다는 것이죠. 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했고 그 공사 진척이 30%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사회란 이름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럼 그 이사회는 어느 선의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현재는 이제 일시 중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단이 되면 어떤 여파가 있겠습니까? 일단 세워서 가동하려면 10년의 더 시간이 걸립니다. 결정부터 부지 확보 그리고 또 건설 이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립니다. 그러한데 이런 게 한번 중지되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25년간 계속 토론과 토론을 하고 국민들이 합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줄여왔다 이거지요. 원자력 에너지를 줄여오고 다른 걸 확충해오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정말로 안 쓴다면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독일 국민처럼 감수할 수 있겠냐? 여러분 할 수 있겠다 봅니까? 할 수 없다면 또 세금으로 떼어준다.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은 에너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존과 깊이 연관돼 있다. 왜냐? 우리나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혹시 갑자기 전기 에너지 이런 게 부족해질 때는 구워올 나라가 없다는 거죠. 유럽처럼 서로 나라끼리 송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워올 데가 없어요. 또 멀리서 사와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도 이 땅에서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건 원자력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오래된 조금 불안한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해 가고 신규는 지어야 된다. 더구나 30% 진척됐으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신재생 에너지도 좀 개발하고 태양광 같은 거 그리고 다른 거 또 분산도 하고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해 나가면서 해야지 갑자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더구나 LNG 가스 같은 거 나무나리에 가지고 오는데 나무손에 콕 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할 수만 있다면 100% 에너지만큼은 한국 국내 생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외국의 영향을 받고 코가 끼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비정규직 문제고 뭐고 모든 부분 다 원한 대로 여기저기 해줘야 되고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우선 다 좋겠고 그렇지만은 왜 그걸 못합니까? 이쪽 저쪽 모두를 만족시키고 같이 커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비정규직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근본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기업이 여기 한국에 많이 투자하고 직장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구인 활발하고 그러면 자연히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고 또 모든 근로자들 수입이 늘어나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해결 안 돼 가지고 기업이 자꾸 떠나고 기업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하면은 수 없는 방법을 써도 나중에 큰 부작용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기업이 떠날 수밖에 없냐? 이 부분을 신고리 565기를 영구 중단한다 하면은 이미 집행이 돼가지고 해소할 수 없는 공사비가 1조 5,693억 원 있고 계약 해지를 하면 또 손해배상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9,912억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2조 5,605억 원이 직접 피해가 이제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제 지역 경제나 이런 데도 이제 굉장히 피해가 있는데 이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업이 있고 근로자가 있다 이거죠. 그 피해가 크다는 거죠. 어루고기 건설 관련 계약을 맺은 업체 수만 이제 512곳인데 거기 해당 인력이 29,100명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12조 6천억 원에 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도도 나옵니다. 12조 6천억 원의 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온다는 것이죠. 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했고 그 공사 진척이 30%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사회란 이름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럼 그 이사회는 어느 선의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현재는 이제 일시 중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단이 되면 어떤 여파가 있겠습니까? 일단 세워서 가동하려면 10년의 더 시간이 걸립니다. 결정부터 부지 확보, 그리고 또 건설, 이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립니다. 그러한데 이런 게 한번 중지되고 그러면 다시 세우려면 큰 문제가 생기죠. LNG로 이제 이 부분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전기세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현재보다 전기세가 좀 올라갑니다. 그럼 가정만 올라갑니까? 직장이고 빌딩이고 다 전기세 영향 받습니다. 종교시설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기업, 공장, 어디 전기 안 쓰는 곳 있습니까? 심지어는 농사 짓는 곳에도 전기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채소 가꾸는 것까지. 그러면은 모든 상품이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전기세 말고도. 그런데 지금 석유값 쌉니다. 가스값 쌉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또 폭등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나무 손에 들려 있으니까. 또 저 멀리서 있으니까. 전쟁이 나고 어떤 사태가 나면은 얼마 또 폭등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지금보다 전기세가 몇 배로 오른다 할 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까? 돼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짜 문제가 또 어디 있냐? 우리나라 원전보다는 바로 옆나라 중국의 원전입니다. 산동반도에 수십 기를 짓고 있다, 지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편서풍을 타게 되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원전 이것만 가지고 난리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설계에서 건설까지 할 수 있는 나라 몇 개 없어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원전은 지금 탈원전으로 간 것 같지만은 그건 마음속의 염원이고 실제로는 원전을 더 짓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600조에 이른다 그러죠. 한국이 그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원자력은 뭐 위험하니까 줄여가니 뭐니 해도 결국은 더욱 안전한 원자로를 건설해가는 방향으로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핵융합 발전이 성공하면 거기로 넘어가더라도, 그럼 그전에는 어떤 안전한 원전을 건설하느냐, 지금 대형보다도 소형으로 해가지고 정말 폭발의 위험이 없고 재해의 위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원전, 이런 원전을 연구하면 결국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형화 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핵을 이용한 그런 발전시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오는 그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난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저 러시아 LNG 이런 거 위험합니다. 러시아 조금 자기 나라에 마음에 안 들면은 대폭 막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안 되면 잠궈버리는 나라예요. 밸브 잠가버립니다. 그 한두 나라에 잠근 게 아니에요. 과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몇 개 나라를 잠궜는지. 근데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러시아 가스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가스관이 북한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 이것을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연구하다가 차일피일 그냥 거기서 스톱이 됐는데, 그 러시아 가스관이 중국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산동반도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스관을 서해를